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성원입니다. 10강이네요. 선생님이 사성원의 1, 2를 20강 강의로 준비했으니까 10강이면 딱 절반이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이제 10강이니까 뭐 다 한 건가요? 농담 지나쳤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 강의는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인데, 이게 전공별이라 해서 뭐 어떤 전공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포인터를 한번 볼까요? 네, 포인터 보면, 그러니까 전공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직무 수행 능력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내던져졌을 때 방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은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직업 능력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기술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뭐 필수 선택, 그 다음에 산업 공통 뭐 이렇게 있었죠. 좋아요.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직무 수행 능력 탐색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울 수 있나 이거? 지울 수 있네요. 역시 배우면 끝이 없네요. 자, 국가 직무원 표준, 이거 NCS를 통한 탐색, 그래서 학습 모듈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기술서를 통한 탐색. 공고문에 보면 직무 기술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직무 기술서가 뭔지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전공 교육과정을 통한 탐색. 그래서 특성화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특성화고 아니면 마이스터고 학생이겠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통한 탐색이 있고, 이건 이제 그냥 그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그냥 밟으면서 점점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직업인 특강이나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 그래서 특강, 견학, 현장 체험, 이런 건 좀 뭐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강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지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건 아니고, 견학도 직접 가서 보는 거긴 하지만 겉모습을 보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한다고 할 수는 없고, 현장 체험은 거기 직업을 가져보는 거니까 뭐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업에는 뭐 특강이나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예시로 봅시다. 자, 국가직무 표준을 통한 탐색은 학습 모듈을 통한 검색인데, 이거는 NCS는 내용이 헤비해서 저번 시간도 그랬지만 그냥 단순히 NCS가 뭐다라고 지금 1, 2에서 다루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회차가 아니죠, 다음 시리즈 강의인 아마 수능 특강 거기서 조금 선생님이 자세히 다룰 것 같은데, NCS는 그냥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NCS 학습 모듈은 그냥 그 뭐였죠? NCS가 산업체에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모듈화한 거, 내용화한 게 NCS였죠. 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건설, 이게 대분류라고 하는데, 건설에서 또 내용이 많죠. 뭐 건설 시공, 토목, 건축, 플랜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분류에서는 뭐 플랜트 시공. 이 플랜트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여러분, 플랜트는 이거 다음에 합시다. 내용이 계속 길어지네. 자, 다음, 직무 기술서를 통한 탐색. 직무 기술서가 뭐냐면 직무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럼 직무가 뭐냐? 직무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 채용되면 어디 업무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라고 적어 놓는 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고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포장할 사람이 필요해. 그럼 직무 기술에 써놔야겠죠. 우리는 생산 라인에서 포장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포장할 사람이 필요하다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캐드를 잘해요,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전산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산직은 발음이 어렵네요. 자, 전산직은 보면 이건 이제 NCS에서 보는 거고, 필요 자격.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으면 좋다. 네. 그 다음에 직무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기술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봐도
이제 이 직무는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탐색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좋아요. 그리고 뭐 소속 전공 교육과정을 통한 탐색,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탐색,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관련된 친구들은 뭐 통조림 만들고 이제 그거 관련된 거 배울 거고, 전기 관련된 애들은 전기 기능사 아마 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건축 건설 그쪽은 캐드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여기에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탐색하는 겁니다. 그쵸?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에서 직업인 특강이나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간접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특강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많죠. 유튜브는 뭐 직업의 모두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직업을 리뷰하는 건가 봐요. 워크맨은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팩토리모는 이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한 번씩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팩토리몬. 네, 팩토리몬 추천하는 이유는 그 특성화고를 졸업한다면 보통 오퍼레이터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오퍼레이터가 이제 팩토리몬에 나오는 그 영상 거기서 하는 일이 좀 대응되는 것 같아요. 워크맨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조금 그 파트타임 잡 느낌이 강해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탐색 능력 한번 정리합시다. 탐색 방법. 자, NCS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탐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특강이나 직업 체험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방법이에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했어. 탐색을 통해서 난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아 정했어. 근데 이게 궁금하죠. 어디서 배우지? 네, 어디서 이걸 좀 배울 수 있지, 느낄 수 있지, 좀 나를 향상시킬 수 있지. 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자격증 취득하는 거. 이거는 뭐 딱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자격증은 관련된 자격증을 찾아서 큐넷 들어가면 있죠. 관련된 자격증을 찾아서 이제 그 관련된 뭐 서적을 사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거라서 이건 뭐 딱히 없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네, 이거는 조금 이야기할 게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 사업 직종 이거 훈련인데 오타가 있네요. 훈련 참여를 통한 방법이 있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닝도 뭐 크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러닝은 뭐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영상 보면서 배우는 걸 의미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이 프로그램, HI 프로그램, 그 다음에 캡 플러스, 그리고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자, 먼저 대상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상은 이렇게. 자, HI 프로그램은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졸 학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졸업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위한 거고, 직장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10명에서 30명 내외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1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그러니까 HI 프로그램에서 뭘 자세히 하나요? 이런 거는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긴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AP 플러스, 이거 캡 플러스는, 자, 이제 이거는 학위는 상관없고, 학력은 상관없고, 만 34세 이하, 보통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청년이고 선생님은 좀 애매한 나이고 뭐 그렇죠. 만 34세 이하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뭐 서류 작성 방법, 면접 기술 등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 34세 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하는 방법 프로그램은 15명 내외로 하나를 구성해서 24시간, 이게 하루에 6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캐플러스는 청년들 만 34세 이하한테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15명 정도를 한 팀으로 꾸려가지고 24시간 4일 정도 훈련을 한다, 뭐 교육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네요. 미안해요. 자,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은 이 청년들이죠. 청년들에게 그냥 지원서 및 뭐 서류 작업, 면접 실습 등을 해서 구직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캡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비정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자격증 뭐 자격증 하는 겁니다. 길게 하지 맙시다.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산업이 계속 바뀌죠. 그럼 산업이 계속 바뀌는데 목수를 예로 듭시다. 도자기를 예로 듭시다. 이제 사람들이 다 스테인리스 그릇만 써요. 뭐 도자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스테인리스 그릇만 써요. 근데 선생님이 그 도자기만 만들 줄 안다면 선생님은 이 신사업에 아니면 다가오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릇 만드는 능력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게 실업자도 가능하고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도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카드 같은 게 쉽게 있는 건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카드로 원하는 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토익 학원 이런 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기술 학원이에요. 뭐 기술 전문 학원 이런 데서 그 용접을 배우거나 이런 거 배우려고 하면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원해주는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기관 전략 사업 산업 직종 훈련. 여기 또 훈련입니다. 훈련 참여를 통한 방법. 자, 기계, 자동차, 전자 등의 국가기관 사업이나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해서 좀 이 인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신문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600조를 들여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엄청 큰 사업을 만들 거래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인력이 지금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있으면 이제 공장이 점점 지어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이 관련된 사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이제 그게 뭐죠? 지금 이 600조 엄청 큰 돈이죠. 네. 국가기관 이 산업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훈련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럴 때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을 위한 참여를 통한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더듬은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러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 사이트를 통한 학습 방법입니다. 너무 무겁게 가지 맙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멈춰놓고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딱히 없습니다. 자, 봅시다. 희망 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학생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적절한 것은 봅시다. 자,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방법을 좀 요구하네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e-러닝 괜찮은 방법이었죠. 네, 괜찮은 방법이었죠. 두 번째, 고졸 취업 프로그램인 HI 프로그램을 참여. 이 니은 보기를 보면 그걸 떠올려야 돼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보면 네, 학생이고 뭐 네, 지금 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듣는다고 하니까 고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나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보자. 취업을 위해서 학교 성적도 중요하니. 이거는 여러분 학교 성적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 중요한데 직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교 성적은 사실 연관이 없죠. 여러분 선생님 뭐 공부 잘하면 이것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학교 성적도 중요하니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직무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학교 성적은 조금 떨어진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지 않고 이걸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직무와 무관한 이건 뭐 누가 봐도 아니네요. 직무와 무관한 여러분의 자격증 취득이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원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